Tqq로 장기 투자하실 분들, 이거 하나 먼저 알고 가셔야 합니다. 비율 하나 잘못 잡으면 수익률이 아니라 계좌가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주님들, 미국 공인회계사 샘도리입니다. 여러분이 3배의 레버리지 Tqq로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여러분의 계좌를 끝까지 버티게 해줄 가장 현실적인 장치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대기 현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Tqq와 현금 어떤 비율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어떤 분들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5대5가 직관적으로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주식 비중을 더 높여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회계사의 관점에서 과연 과거 주요 상승장과 하락장을 모두 포함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봤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가상이 아닙니다. TQQQ 출시 첫날인 2010년 2월부터 2026년 7월 2일까지 16.4년간의 실제 100% 마켓 실측 데이터입니다. 다만 그 이전 구간은 QQQ 수익률을 기반으로 레버리지 구조를 적용한 참고용 데이터라는 점입니다. 또한 실제 레버리지 ETF는 1일 리밸런싱과 비용, 변동성 영향으로 인해 단순히 지수를 3배 추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각 비율별로 어떤 성과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하는 데에는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대표적인 3가지 비율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대 낙폭, 회복 속도, 그리고 투자자가 실제로 버틸 수 있는 구간까지 아주 현실적인 기준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그 비율이 데이터 기준으로도 항상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어떤 비율이 수익률과 생존 가능성 사이에서 가장 균형 잡힌 결과를 보여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나스닥 1배 대체 조합입니다. 비율은 TQQQ 33.3 대 현금 66.7입니다. 이 조합의 원리는 수학적으로도 꽤 직관적입니다. TQQQ는 나스닥의 1일 수익률을 약 3배로 추정하기 때문에 전체 자산의 3분의 1만 투자하면 결과적으로 계좌 전체 움직임은 1배 나스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손실 구조입니다. 만약 시장이 급락할 경우 TQQQ 비중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계좌 전체의 약 33% 수준으로 제한이 됩니다. 즉, 동일하게 나스닥이 크게 하락하더라도 자산 100%를 QQQ에 투자한 경우보다 하락폭은 더 완만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TQQQ는 1일 기준으로 3배를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변동성 환경에 따라 실제 성과가 단순 3배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나스닥과 유사한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락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낙폭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66.7%의 현금은 SGOV와 같은 초단기 국채 ETF에 배치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이자 수익을 더해주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조합은 나스닥을 따라가되 하락 리스크는 조금 더 완화하고 싶다, 그런 투자자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자산 배분 전략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른바 셰논의 도깨비 구조입니다. 비율은 TQQQ 50, 현금 50입니다. 이 조합은 결과적으로 약 1.5배 수준의 레버리지 노출을 만들어냅니다. TQQQ의 특성상 자산의 절반만 투자해도 계좌 전체는 그보다 더 크게 움직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비율의 핵심은 변동성 수학에 있습니다. 자산 비중이 흔들릴 때마다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싸진 자산을 사고 비싸진 자산을 파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특히 변동성이 있는 횡보 구간에서는 이 전략이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비용 구조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내부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 환경에 따라 일정 수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대기연금을 단기 국채 ETF나 RP 등으로 운영하면
일정 수준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조합은 현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레버리지 구조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역시 금리 환경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50대 50 비율은 수익 추구와 안정성 그리고 리밸런싱 효율 사이에서 하나의 균형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QLD와 유사한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두 배 노출 조합입니다. 비율은 TQQQ 66.7 대 현금 33.3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좌 전체에 약 2배의 레버리지 노출을 주는 구조로 나스닥 2배 레버리지인 QLD와 유사한 변동성을 가져갑니다. 이 구조 역시 시장이 예측 불가능하게 급락하는 순간 적어도 초기 투입 자금의 33.3%에 해당하는 현금만큼은 리스크 범위 바깥에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안전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장이 길어지면서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진행하면 현금이 TQQQ로 추가 투입되기 때문에 누적 손실은 더 커질 수 있지만 적어도 단기적인 폭락 국면에서 계좌가 한 번에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깨지는 것은 막아줍니다. QLD를 생으로 100% 보유하는 것보다 손실 관리와 심리적 방어 측면에서 유리해 보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 매우 선호하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후보의 스펙은 다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후보를 2008년 금융위기나 2022년 하락장 같은 가혹한 시장에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자산 배분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대하락장이 왔을 때 내가 가진 현금이 폭락한 레버리지를 끝까지 받아낼 만큼 충분한가? 많은 분들이 세 번째 후보 2배 노출형 TQQQ 66.7% 조합이 상승장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유리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급락장이 오면 이 33%의 현금은 리밸런싱 과정에서 빠르게 비중이 줄어들며 대응 여력이 약해지는 구조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TQQQ가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 수준까지 급락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계좌 내 TQQQ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현금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기계적으로 현금을 투입해 하락한 자산을 계속 매수하게 되는데 초기 현금 비중이 33% 수준이라면 하락 초중반 구간에서 충분한 매수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후 더 큰 하락 구간에서 활용할 여력이 제한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반등 초입에서 추가 매수 여력이 부족해지면 복리 효과가 충분히 극대화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대5는 어떨까요? 물론 훌륭한 구조입니다. 다만 일부 극단적인 하락 구간에서는 위기 대응용 현금 비중으로는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구간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가 내리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여러 구간의 백테스트를 기준으로 보면 TQQQ 비중 30%에서 40%, 현금 60%에서 70% 구간이 위험 대비 효율 측면에서 일관되게 상위권을 보이는 영역입니다. 이게 단순한 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TQQQ 비중을 70%, 50%, 30%로 나눠서 동일하게 6개월 리밸런싱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핵심 수치만 보겠습니다. TQQQ 70%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은 가장 높지만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63.78%로 매우 큽니다. TQQQ 50% 포트폴리오는 수익과 리스크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49.44%로 낙폭을 경험합니다. 반면 TQQQ 30%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33% 수준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 수익률이 아니라 위험 대비 효율입니다. 샤프나 솔티너 비율을 보면 새 포트폴리오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낙폭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즉,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급격히 커지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TQQQ 비중이 높아질수록 상승장에서는 강력한 성과를 보이지만 하락장이 오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첫째, 낙폭이 너무 커져서 투자자가 버티기 어려워지고, 둘째, 더 중요한 문제는 리밸런싱에 사용할 현금이 빠르게 소진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TQQQ 50% 이상 구간에서는 하락 중반부터 현금이 상당 부분 투입되면서 정작 진짜 저점에서 추가 매수 여력이 부족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TQQQ를 30%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고 현금을 60%에서 70% 유지하면 하락장에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동시에 현금이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도 꾸준한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은 얼마나 오래 버티면서 얼마나 싸게 많이 사느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샤프와 소르티노 비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샤프 지수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전체 변동성을 다 리스크로 봅니다. 반면 소르티노 비율은 오직 하락, 손실 변동성만 리스크로 봅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포트폴리오와 소르티노 비율 그리고 최대 낙폭을 볼 수 있는데 TQQQ 70%는 소르티노 1.23의 최대 낙폭 마이너스 63%, TQQQ 50%는 소르티노 1.21의 최대 낙폭 49%, TQQQ 30%는 소르티노 1.2의 최대 낙폭 마이너스 33%입니다. 소르티노 수치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낙폭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리스크 대비 효율은 비슷한데 고통은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TQQQ 70%는 더 벌긴 하는데 멘탈 터질 가능성이 높고 TQQQ 30%는 효율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생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 비중이 높을 때 소르티노 비율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높은 이유는 하락 위험을 엄청나게 감소한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효율이 비슷하면 낙폭이 작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TQQQ로 투자를 진행하려면 TQQQ 30%에서 40% 그리고 현금 60에서 70%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TQQQ라는 강력한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현금 비중이 핵심이며 TQQQ 30에서 40 대 현금 60에서 70% 구간은 하나의 유력한 균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 라는 상승률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숫자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계좌의 일정 부분을 현금성 자산, RP나 스고브 등으로 방어해두면 금리 환경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이자 수익을 확보하면서 레버리지 구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완화할 수 있고 시장 급락 시에는 추가 매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50대 50이 가장 균형 잡힌 전략이다 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40대 60 구조가 더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데이터는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전략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백테스트와 함께 한 단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